네, 안녕하세요. 머니윈 김수경입니다. 가을의 한기가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마 주말에 단풍나들을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악산은 18일 정도, 그리고 지리산은 26일경에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깊어지는 가을의 정치 만끽하면서 저희 머닝맨과 함께 부동산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편으로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저희 게시판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또 이런 점 좀 참고해 주시다 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머니맨 소개시켜 드려야죠. 이루한개발의 송병현 대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점점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 왠지 저녁으로. 좀 남자들은 센치해지죠. 가을이면. 네네. 가을 타세요, 대표님? 가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많이 타세요. 네네네. 네, 남자들도 다 외로움을 느끼니까. 그럼요. 네. 실제로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이 있는 건데 그쵸.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도 스선해지고 그저 낙엽 떨어지고 그러면 네. 또 이렇게 낭만을 아는 남자들은 또 특히나 네. 가을에 좀 또 오히려 멋쟁이가 되면서 네. 좀 가을을 타죠. 지금 딱 의상에 그 바바리 코트 딱 거치셔도 되게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입고 왔는데 지금. 네. 네네. 아마 주말에 또 이제 단풍 놀이도 많이 가고 이러실 것 같은데 대표님은 계획 없으세요? 여행 계획? 저는 이제 연말에 네. 한 번에 해서 저희 직원들 전체 해가지고 한번 여행 갈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이제 직원분들 다 같이. 네네. 네, 부럽네요. 아유, 그렇습니까? 저도 같이 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마 다들 이런 또 주말 계획도 연말 또 여행 계획 세워놓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여유롭게 아마 이런 외롭고 또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여유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머니맨도 좀 많이 도와드렸으면 하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세미나 일정 오늘도 소개시켜 드리고 한번 출발해 볼까요, 대표님? 네.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 네. 저희가 서초동에서 엘루체 컨벤션 센터에서 저희가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서초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추가적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네. 오셔서 아파트 시장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번 주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읽어주셨던. 부산입니다. 가세요. 네네. 그래서 네. 부산이 지금 아파트 시장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떨어지는 게 언제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네. 그 타이밍도 좀 잡아봐야 되니까 세미나에 오셔서 들으시면 그런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서초구와 이번에는 부산 지역으로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량이 너무 많다 이래서 가격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관련된 지역에 계신 분들도 세미나자 많이 좀 찾아오셔서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구와 부산 갑니다. 오늘은 저희 서초구 하면은 저 또 앞서 방파 이런 게 또 생각나더라고요. 건축학개론에서도 언급이 네네. 됐었다시피 네. 서초구는 계속해서 집값이 굳건하죠. 네. 서초구 자체로 한번 보면요. 네. 서초구는 강남구에 묻혀가지고 좀 덜 평가를 받는 이런 구조인데요. 네. 실제로 뭐 마용성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강남구나 서초구나 똑같이 묶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서초구의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4,400에서 4,500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네. 5천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서초구에서 사당 쪽으로 그 다음에 내방 쪽, 네. 이수 쪽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고요. 또 그 안쪽 자체 내에 네. 학군이나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자리 법조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전혀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위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남 네.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남대로 바로 반대쪽이
서초구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강남대로 기준으로 해서 다 강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고속도로에서 강남 쪽입니다. 네. 그쪽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 그다음에 우성 1단지, 2단지 서초 네네. 재건축 재개발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마용성 들어가듯이 용산의 바로 맞은편에 서초고요. 그러네요. 네. 서초구 하면 또 반포동을 또 들 수 있겠죠. 반포 주공 아파트 네. 신반포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서초구의 미래는 강남을 뛰어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네. 서초구에 대해서 네,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다른 지역하고 저희가 조금 비교를 해서 아파트 매매가를 네, 서초구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일자리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조단지가 잘 형성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학교 S 고등학교, C 네. 고등학교, 학군이. 또 S 네. 또 고등학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네.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네요. 네네. 그래서 학군도 굉장히 좋고요. 네. 교통도 일본 고속도로 빠져가는 구조. 그래서 경부선을 바로 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좋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부선과 호남선,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네. 터미널이 잘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철로 봤을 때도 역세권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네. 있죠. 서초구 자체가. 그래서 5호선, 7호선, 3호선, 2호선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교통도 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더 남부터미널 또 역세권 개발. 맞네요. 그래서 네네. 전체적으로 교통의 메카이면서도 또 어떤 법조단지 네, 학군도 좋고. 학군도 너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녹지 공간도 잘 끼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우면산, 네네. 앞쪽으로는 한강을 또 끼고 있고요. 중간에 또 설해풀 공원이 또 끼고 있어서 네. 공간도 굉장히 좋고요. 녹지 공간도. 그 다음에 서리풀 공원 쪽으로 해서 또 터널이 또 개통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나요? 그 일대가 네.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가격 부담이 또 핵심 강남 지역군보다는 현저히 낮고 하기 때문에 네, 네네네.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네, 여건의 중요성도 실제로 강남 있습니다. 기준으로 네. 잡으면 같은 평수라면 3분의 1 정도가 아직까지 호가 지정이 남아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 호가 지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힘을 갖고 있는 데놓고 네. 또 방배동, 내방동, 네. 사당동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다. 네네. 그래서 기존에 공급된 양에서 멸실되는 양들이 더 많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굉장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그 바로 밑으로는 과천 넘어가는데 이쪽으로 해서 신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이런 시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의하면 서울 외곽 신도시의 그 사이점에 주택 공급을 좀 많이 늘리겠다. 그 중에 하나가 과천과 양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쪽 네. 양재 시민의 숲 있는 쪽하고 네. 과천 시청 쪽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 그 경마장이죠. 네, 그 네. 주변 과천 네. 공원 네. 그 일대로 해서 공급량들이 굉장히 신규 물량들이 쏟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초구의 어떤 부동산 시장은 신규 물량들이 쏟아지는 시장 그리고 그 안쪽에 학군과 교통 호재 그다음에 많은 상권 그 시장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함께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서초구가 올라가게 되면 서울의 전체 부동산 시장 끌어올리겠죠. 중간 아파트 네. 가격들을 또 끌어올리는 이런 시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서초구의 미래는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네. 햇빛이 쫙 올 겨울 한겨울 동장군이 와도 전혀 식지 않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서초구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열기로 둘러싸여 있는 서초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강남구나 강동구도 최근에 가격 상승이 많고, 뭐 송파구나 네네. 이런 쪽과 비교해 보면은 아직까지 그 가격 상승률 자체가 그쪽보단 가파르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실제로 강남구 못지않게 비싼 시장이지만 네. 강남구에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올라갈 상승률. 개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신규 투자처로 뭐 강남을 기웃거리다가 조금 무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시선 많이 돌려보시면 괜찮겠어요. 서초 쪽으로. 실제로 네. 여기에는 그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별로 없는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요? 서쪽에서 위쪽으로 반포 네. 쪽으로 해서는 아파트 촌 형성이 베드타운이 잘 형성돼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 안쪽으로 예술현장 그쪽으로 봤을 때는 빌라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빌라촌들 자체도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은 형태를 띠고 있고 평형수도 굉장히 큰 평형수. 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빌라 시장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네. 토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로 빌라를 공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서초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장군이 무서워할 정도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천이나 이런 주변을 언급해 주시면서 또 호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리스크는 없습니까? 서초구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정책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을 네. 내포하고 있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일반 일자리가 아니라 좀 하이클래스의 일자리죠. 네. 그리고 네. 또 행정적으로도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닥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없이. 보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안정적으로 네, 투자를 한번 못쓸게 볼 수 있는 네, 뜨거운 동장군도 울고 갈 네, 지역으로 정리를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시네요. 세미나 이제 부산으로 또 넘어가시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부산 잠깐 언급해드렸잖아요. 그 대구하고 지방 지역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조금 신통치 않습니까? 부산은 조금 가격이 약간 하향 추세죠, 지금. 부산을 네. 가기 전에요. 네. 지도상으로 대구를 한번 조금 보고 가셨으면 보고 좋지 갈까요?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대구 같은 경우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모든 도시가 서쪽 방향으로 도시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기준으로 잡아도.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동대구 쪽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동대구가 커지면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그 고용 창출 인프라를 이미 개발 호재에 다 끌어 안았거든요. 안은 상태에서 대구광역시 안쪽에 수성구, 남구, 북구, 서구 이렇게 달서구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규 물량들 공급됐던 양들은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소진이 다 돼버린 상태. 아, 그래요? 그죠? 네. 소진이 다 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구옥들이 오래된 집들이 네. 재건축 재개발 즉 멸실되면서 신규 물량이 쏟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네. 근간 대한민국이 10년간 공급량들이 많이 늘어났던 시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2011년도까지 공급량이 좀 주춤했다가 네. 2013년도를 정점으로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짧으면 5년, 길면 네. 한 6년 가까이 공급량들이 늘어났던 시장 중에서 네. 대구는 물량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물량이 지금 쏟아지면 앞으로 2년, 3년, 길면 4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부동산 압박이기, 어떤 안정화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오른다라고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을 지난주에. 한번 네. 말씀을 드렸고요. 부산, 오늘의 주제인 부산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네. 부산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도시가 서쪽이 커집니다. 대한민국 자체를 보더라도 트렌드가. 서쪽이 네. 커지고요. 부산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쪽, 김해와 이쪽 사하구 반대쪽, 명지 쪽이죠. 이쪽이 근간 10년 동안 발전 기조를 강하게 끌어왔고요. 또 공급된 물량들이 2014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쏟아졌던 이런 시장이고요. 네. 서쪽만 쏟아진 게 아니라 동쪽으로 해운대, 송정, 기장까지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야 되고 특히나 해운대, 광안리 일대로는 연제구, 수성구죠. 네. 수영구 일대로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장입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많았던 시장 안에서 지금 도시재생산업 사하구 쪽에. 사하구 네. 쪽, 사하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서구, 그 다음에 해운대구,
중구까지 아, 7곳이나 돼요? 7곳입니다. 네. 7곳이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간다는 게 관점입니다. 우와, 네. 그래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자리는 그닥 늘어나지 않은 그게 시장이었거든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때문에. 공급량이 네. 많은 시장에 그 공급량 시장에 맞춰서 시장이 커왔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물량 시장이 쏟아지는 시장에 서울 물론 이제 부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네.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갔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신규 물량 시장이 더 커지는 이런 네. 구조를 연출을 했었죠. 그래서 공급량들이 많았던 시장이다. 네. 이 시장에 서울 쪽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좀 축소되는,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에서 축소, 즉 이런 얘기가 있었죠. 똘똘한 집화채 이런 개념. 그래서 네. 부산 쪽으로 좀 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다시 서울로 귀속하는 이런 형태를 띠는 상태에서 그렇겠네요. 물량은 네. 많은 상태인 상태에 네. 도시 재생이 너무 광범위하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너무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여집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 7 장소 중에 지금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게 사하구 쪽을 둘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하구가 지금 뛰고 있고요. 사하구 반대쪽에 명지, 위로는 김해 쪽이 또 쏟아지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부산의 조정은 조금 당분간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 이 기조가 약 짧으면 네. 1, 2년, 길면 4, 5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명지지구에 쏟아지는 물량이 어떤 고가 형태가 아니라 저가 형태였거든요. 저가 형태에서 가격대가 빠지는 형태를 만약에 연출이 되게 되면 네네. 이게 좀 무섭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지 않나. 다만 네.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김해 쪽에서 나오는 도로를 지하화 산업 터널로 해서 네. 이쪽 해운대까지 직방으로 빠질 수 있는 그래요? 이런 호재가 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쪽 센텀 이주구 개발 호재, 그 다음에 부산역 주변에 네. 재건축 재개발, 네. 그 다음에 신항만 여객 터미널 계획,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북한 개발권이죠. 개발권이 그나마 조금 호재 아닌 호재가 네.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지역을 조금 보시면서 아마 신규 접근이나 이런 전략을 세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는 4, 5년까지도 약간 단기 조정을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감안하면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는 그럼 투자가 좀 가능할지, 네, 어떨까요? 부산.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부산도 지금 부산 인구가 350만 네. 인구고요. 크잖아요. 네. 지금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주변의 인프라, 주변의 도시를 끌어들이는 힘,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그동안 공급량들이 좀 부족한 시장들이었다. 그리고 대구와 부산 기준으로 잡으면, 대구와 광주광역시 기준으로 잡으면 약 500만 인구를 주변에 내포하고 있는 네, 이런 네. 형태.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자체가 한 350만의 인구를 내포하고 있는 시장에 서쪽으로는 김해, 창원, 마산 일대, 네, 그다음에 네. 명지지구가 함께 커가는 이런 형태고요. 위로는 기장, 송정 일대를 지나서 네. 울산 형태까지도 네. 함께 커왔던 시장이었는데 울산하고 김해 쪽으로 산업군이 좀 영향을 좀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거제도 통영 쪽으로도 산업군이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 네네. 지금 경남, 창원, 네. 부산, 경북까지도 함께 지금 아파트 시장이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침체되어 시장, 있는. 침체되는 이런 네, 시장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런 뭐 토지나 이런 쪽으로도 조금 타이밍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도시가 굉장히 커지면서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네. 그 주변에 물론 이제 그린벨트 지역으로 여기도 광역시기 때문에 네네. 묶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을 수용하면서 개발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수용해서 개발되는 형태의 토지 시장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괜찮겠어요.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얘기는 어떤
건물의 시장을 공급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요. 상대적으로 건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의 시장을 많이 소비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건물은 공급량이 늘어나고 토지의 시장은 개발 기조로 가면서 토지의 시장 자체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 시장과 토지 시장으로 봤을 때는 토지 시장이 메리트가 더 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까지 저희가 다 돌아봤는데요, 대표님. 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저희 안내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네. 내일입니다. 네. 내일 저희가 서초 엘루체 컨벤션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1시 반부터 4시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15일 날 부산에서 부산 역사입니다. 세미나를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오셔서 네. 들으시면 네. 아마 부동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건물의 시장이 많아지면서 네. 시세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아파트 시장이 어떤 조정을 많이 받지만 그 안에서도 오르는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네. 부산에서도 수영구, 해운대 이쪽 해안가 쪽으로, 네, 네. 그다음에 연제구에서도 이쪽 동래 쪽 그 안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미나에 오서 들으시면 어떤 투자의 어떤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그 뷰만 살펴봤잖아요. 서초구와 부산. 하지만 세부적으로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큰 네네. 틀에서만 좀 흐름을 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직접 또 세미나장으로 찾아오셔서 전문가 꼭 한번 좀 상담 받아보시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또 결과물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세미나장 또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민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들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점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김에 네,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관리 지역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발전한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더딘가요? 네. 네. 김해시 명법동 네. 집원이? 35 네. 다시 5분지. 네.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시청자님? 지금 15년 2월 달에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15년 초면은 한 지금 4년 정도? 네, 네네. 되셨네요. 네. 원래부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거였죠, 시청자님? 아니면 활용 계획이 있으셨나요? 아니, 투자 아, 투자 그냥 목적으로. 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약간 가려고 했던 방향이 좀 틀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신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아, 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네. 또 뭐 매매를 해야 어떻게 팔아야 될지 아, 네.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궁금해서 네네네. 네. 알겠어요. 저희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4년 정도 되셨는데, 네. 조금 답답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정도에. 네. 네. 많이 기다려볼까요? 답답해요. 전혀 답답하실 거 없고요. 제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산, 김해, 장유 일대 기준으로 잡으면 그동안 아파트 시장들이 공급된 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가 이쪽 지역대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고요. 생산 인력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었고요. 그동안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일대 땅을 지자체에서 수용하는 그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그 해를 거듭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그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부 받아서 하고요. 또 그 지자체 어떤 세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받는 자금은 그 해에 다 소진을 하지 못하면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그 다음 연도에 또 반납한 양만큼의 어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행 금액이.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소진을 했고요. 네. 그만큼 소진한 만큼 지자체의 자금도 많이 소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자체의 내수, 즉 세수가 올라가려면 그 지역에
산업군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쵸. 그동안 글로벌 경기도 많이 어려워졌고 또 철강이나 조선 또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 주변 창원, 마산 이쪽 명지 네, 위쪽으로 네. 산업단지 그다음에 부산 위로는 울산까지도 산업군들이 많이 줄면서 조금 내수 실제가. 지역 지자체 세수가 좀 줄어드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못 움직였지만 이제부터 좀 여기는 시작이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건물의 시장은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가격 조정을 받아야 할 시장으로 들어가지만 건물이 공급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땅의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소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땅 위치로도 너무 좋은 위치고요.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도를 조금 보시면 장유 역세권 지구, 장유 내덕 지구거든요. 여기가 개발을 곧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큰 산업단지가 또 들어올 계획이고, 그 중간에 업무지구가, 무게지구가 또 들어오고요. 조금 표시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유 역세권 개발, 네. 그 다음에 산업단지 네. 개발, 자, 그 다음에 업무지구. 그 업무지구가 네. 조금 단위는 좀 크지만 어떻게 됐든 알차게 들어옵니다. 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네. 장유 신문지구가 또 들어섭니다. 그래서 완전 호재로 다 둘러싸였네요. 그럼요. 네, 그 네. 밑에는 이미 프리미엄 아울렛부터 해서 물류 허브 단지가 이미 들어와 김해 있거든요. 아울렛, 그래서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아래 뺑 둘러서 이 지역을 다 싸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기점에 있는 땅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형태 현재로 봤을 때 농림지 그 윗단계 생산 녹지나 관리 지역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종상행이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종상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집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지금 가격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짧으면 2년, 길면 네. 4년 후에는 지금 가격에 두세 배를 훌쩍 뛰어넘는 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파시는 게 아니라 꼭 갖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싸게 잘 사신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저희가 주변 지도도 봤는데 잘 잡으신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아빠랑 네, 너무 많이 곡생을 걱정을 마음 해서. 고생하신 게 느껴져요. 너무 아, 좋아하셔서 네네네. 네, 네. 걱정 좀 덜어내시고 자주 가보시면서 좀 관리 잘 해주세요,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복동의 땅을 그러면 가지고 이게, 계신 것 같아서 네, 저희들은 네. 처음에는 네. 한 10년 정도 봤는데 기간, 너무 투자 기간을요? 지금, 네. 경기가 너무 이러니까 아. 기대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하셨죠. 하고. 네네. 네, 그냥 단순하게 땅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나는 이쪽 장위에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그 같아요. 정도로요? 네네네. 네. 똘똘한 너무 집 한 채 감사합니다. 부럽지 않은 또 그럼요. 네, 노른자 땅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부럽네요, 선생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목적 네. 잘 또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기분 좋으신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해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기다렸던 호재가 조금 지연되거나 나오지 않아서 맞습니다. 조급해지면은 네네네. 이런 것들이 또 실수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그래도 주변 네. 여건을 잘 봐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농림지 땅 같은 경우 과거 형태로 보면 절대 농지죠. 네. 과거에 상대 농지는 계획 관리로 바뀌고요. 절대 농지가 지금 농림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절대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만 사야 되고 농림지는 개발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요즘은 편견이네요. 네. 농사 짓는 거 가지고 농가 수익을 올릴 수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 예산에서도 농림지 땅으로 굉장히 세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농림지 땅을 활용해서 산업군을 형성한다든가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근간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과거 정부부터 현 정부, 미래 정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판단을 할 때문에,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위아래 옆에 할 것 없이 위아래 자청용 진짜 500호 좋네요. 밑으로 네. 다 싸고 있는 형태의 개발 구조라면 이 중간에 있는
농림지 땅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녹지 그 이상 주거 2종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와.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지역 같은 거 꼭 갖고 가셔야죠. 네네. 얼마나 든든하실까. 오늘 상담 받으시고 네, 두 다리 쭉 뻗고 네,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제가 뭐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 네. 부모님이 네. 가지고 계시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게 있었어요. 한 3억 네네. 정도. 아, 그래서 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현금이 좀 있어서, 네. 그것을 형제간들 돈 좀 주고 제가 그것을 매수를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네. 부모님이 그것을 72년도에 네. 사셨다가 직접 농사는 지으신 건 아니고, 네, 네. 그냥 다른 분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농사 쌀로 내주시고. 받으시다가, 네. 예,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 세금 폭탄이 3억이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것을 현금화를 좀 해야 되니까 네. 제가 그것을 매수한 거였거든요. 아, 근데, 그런 사연이 있으시군요. 근데 제가 네. 실은 10년 전부터 펀드나 주식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현금이 좀 그쪽으로 있으시군요. 좀 안 풀고 싶었는데 네. 엄마가 하도 부탁을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했거든요. 사셨군요. 네, 시청자 그 주소를 좀 정확하게 저희한테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때 알려드렸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좀 저희 체크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 네. 잠깐만요. 네. 아까 전북 김제시라고 하셨죠,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저희, 네. 주소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김제시 죽산면 네. 종신리 네. 665-2번지. 네. 또 하나는 네. 종신리 670-7번지. 아, 네. 집원, 네,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뭐 지금 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이 필지를? 네? 지금 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시청자님? 아. 네. 제가 이제 주식으로는 뭐 우리 한국 거는 별로 안 하고 외국 걸 뭐 아마존, 이제 엔비디아 이쪽으로 좀 많이 사놓아서 네, 네. 네네. 그냥 그것을 현금이 있으면 그때 좀 더 좀 살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부탁을 하셔서 그냥 네. 하고 났는데 한 4년 됐어요 지금. 아, 네. 근데 미국 거를 좀 더 사놓고 싶어서 아. 이거 매도를 해도 되나 어쩌나. 듣다 보니까 재테크 달인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다각도로 투자를 네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 제가 전문가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어떻게 보면 뭐 유언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사셨는데 네네. 지금 또 이제 약간의 좀 유혹을 다른 쪽으로 좀 투자의 기회를 또 보고 싶으신 것 같고 그러시거든요. 지킬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상속 문제부터 좀 풀어드리면 네. 양 부모가 살아 계시다가 한쪽 부모가 먼저 이렇게 작곡하시게 되면 네. 상속의 일괄공제가 10억까지 됩니다. 물론 어. 조금 세무까지를 여러 가지로 보면 한 네, 네. 10억, 2억, 12억 정도 일괄공제를 받고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한 거는 상속자들이 세금을 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5억 원까지는 상속 일괄공제가 되고요. 네. 그 이상일 때는 상속에 따른 금액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처음에 상속세를 좀 많이 냈다고 하신 얘기로 보니까 한 분이 작고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자녀분들한테 좀 분산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고 홀로 남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전부 다 상속을 했다가 다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분들한테 할 때는 금액 자체가 일괄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버리는 이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좀 많이 내는 부담이,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좀 땅이 좀 많았어요. 네네 그러신 그래갖고 것 같아요. 세금이 폭탄을 맞았는데 3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자녀분들이 내야 한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셨겠어요. 예. 실제로 이렇게 분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알아둬야겠네요, 네네 잘. 이거는 네네.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받았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많이 올라야 되는데 새만금 호재에 의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오르겠느냐? 오르기가 조금 힘들다 여기서 주식적 가치로 봤을 때는 어떤
차익 반등을 네. 볼 수 있는 시장 대비 이쪽 토지 시장으로 차익 보는 거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를 매도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급하지 않다면 네.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갖고 있다 팔게 되면 주변에 신규 우회도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효과를 보긴 볼 겁니다. 하지만 네. 그닥 크진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걸 팔아서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있을래요? 아니면 이걸 팔아서 그냥 생활비로 좀 쓰고 싶어요 한다면 갖고 있는 게 근데 투자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겠지만 저는 투자를 신랑이 목적이라면 네, 신랑이 팔고 가는 직업이 게 오히려 좋아서 낫겠다. 뭐 생활비는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네.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정리하고 가시는 게 오히려 투자 메리트가 더 높겠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고민 네. 좀 했어요. 네네. 레슨 들어보시고 조금 아쉬움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땅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한번 맞아요. 신중하게 해보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향후의 미래 가치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 내려주신 맞습니다. 거죠, 지금 대표님. 네. 그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네. 새만금이 개발 기조로 대한민국 1번입니다. 따지고 보면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 신개발이 이루어진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신개발이 기존에 있는 토지를 소비하면서 신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토지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처럼 네, 네. 어떤 건물의 시장을 공급하면서 땅의 소비를 많이 한다면 땅값이 뛴다고 그랬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개발은 개발인데 땅을 개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더 만들어내는 네. 새만금은 간척 사업에 의해서 땅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있는 재화를 소비하는 형태가 아니라 없는 재화를 더 만들어가는 만드는 구조기 거니까 때문에 전혀 다르죠. 지가 네. 상승을 끌어올리기는 좀 힘든 힘들다. 시장이고요. 네, 네. 특히나 김제 평야 들어보셨죠? 네. 예. 평야가 굉장히 넓고 농림지 형태를 굉장히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전에 보셨던 김해같이 농림지 형태가 크지만 주변에 어떤 개발 기조가 강하면서 그 사이점에 들어간 구조가 아니고요. 네. 그냥 농림지 한 중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여건이 커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주변에 오히려 농림지 형태가 더 커지는 이런 호재가 구조. 있다면 도로가 난다는 건지. 도로가 좀 네. 주변에 우회에서 나는 도로가 나는 하나 정도. 있다는 거, 네. 그 차이가 있는데 네.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목적이라면 여기서 계속 묶어놓는 것보다는 네.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주 워낙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투자 잘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재테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매도하시면 또 좋은 투자처 쭉 발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김재은의 저희 시청자님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또 한번 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전답인데요. 네. 세종시에 있는 전답인데 네. 아까 주소를 거기다 적어놨는데 제가 찾으니까 좀 안 나오네. 세종시 저희가 받아놓은 주소를 한번 볼까요, 시청자님? 예. 네, 세종시 금남면 성덕리입니다. 20-2번지 맞으시죠? 예. 네,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시청자님? 지금 2년 넘었는데요. 3년 네. 접어드는 것 같아요. 3년 접어드는 정도.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올랐죠?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많이 오르지는 않고요. 들고 계신 동안 그래도 꾸준하게 가격 상승이 있으셨죠, 시청자님? 네, 어떤 점이 오늘 저희가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근데 향후에 네. 그게 좀 개발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전망은 좀 밝은지 네. 네, 그게 궁금해서요. 네. 예, 그러시구나. 네. 이건 개인적, 방송 상담에는 개인적으로 좀 만나야. 네. 네네. 이쪽 땅 같은 경우는요, 서울의 과천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특별자치구에서 지금 대전광역시로 넘어가는 그 바로 나들목에 있는 여기가요? 땅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오른 것보다도 앞으로 올라갈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팔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가지고 갖고 가셔야죠. 그 주변에 지금 제가 위치로고 봤을 때는 농림지 땅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주변에 임야산도 200~300만 원 넘게 가는 뭐 가격대를 제가 방송에서 말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데는
뭐 2, 300만 원, 많게는 4, 500만 원씩 하는 형태를 와, 띠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농림지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굉장히 작거든요, 위치가. 그리고 지금 세종시 권역 기준으로 잡으면 바로 이렇게 앞쪽에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신 게 2년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네. 더블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는 시장이거든요. 아, 앞으로 한 네네. 2년에서 3년 더 갖고 있으면 더블이 아니라 따더블 그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팔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건 꼭 갖고 가셔야 되는 이런 땅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언뜻 보기에 지적상 맹지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앞에는 이렇게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정비구역이 들어갈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는 지금 논이 쭉 있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도로면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지적상으로 보더라도 맹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맹지지만 맹지가 아닌 땅이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시개발 기조가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도로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땅이기 때문에요. 네. 맹지라고 해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맹지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네. 맹지 아닌 도로 끼고 있는 땅 가격 받아도 충분한 땅이다. 와, 그리고 단순하게 개발되는 기조가 앞으로 10년, 20년 남아있는 이런 어떤 장기 시간 타임을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이미 그 안쪽으로는 개발 기조가 거의 중반 정도로 들어간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꼭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큰 대형 마트가 또 오픈을 했고요. 네. 그 주변에 교통도 굉장히 점점 실제로 좋아지더라고요. 편한 지역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제2의 서울, 세종시에서 살짝 빠져나온 제2의 과천의 아주 목 좋은 자리에 땅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거 사실 때 뭐 지인분 추천받고 사셨어요? 아니면 좀 공부하시고 직접 매입하신 거세요? 그냥 추천받고요. 아, 추천받고. 네. 그 지인분 정말 추천해 고마운 주신 분이시네요. 분 저기 양복이라도 좋은 거 한번. 네, 너무 좋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니 근데 거기 네. 저기 선생님 거기 네. 앞으로 뭐 KTX 여기 생기네 어쩌네 어쩌니 그거는 사실인가요? 아, 근처에 네, 그런 이렇게 한번 얘기가 보시죠. 있나요? 여기는 네. KTX나 아니면 도시철도 서해복전철 계획이 다 있긴 있는데 그게 안 생기더라도 세종시 자체적으로 커지는 힘이 너무 강하고요. 지금 그 주변에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해서 세종시청이 또 이 지역에서 몇 미터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생활권역 2생활권하고 3-3 생활권이 지금 바로 주변에 있고요. 2- 생활권이 아직 형성이 덜 돼 있는 권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가 확정이 나게 되면 더 무섭게 가속도를 해서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네, 물론 네. 이제 이쪽 대전에서 올라오는 1호선이 이쪽 라인을 지나쳐서 세종시로 들어가고요. 세종시로 들어간 그 대전 1호선이 또 서해복저천 라인으로 해서 저쪽 서산 당진, 네. 그 다음에 소사 원시선으로 해서 여의도까지 들어오는 이런 라인 계획도 있고 네. 또 KTX 라인, SRT 네네. 서해 KTX 라인이 함께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주변으로 또 역세권 개발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봐도 욕심나는 땅 중에 하나죠. 네네. 네. 시청자님, 네, 많은 분들의 또 부러움을 살 만한 네, 그런 필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네, 또 충분히 더 현재 가격대보다 큰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네,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니, 23년이요? 네, 그 정도 얘기해 주셨죠, 대표님. 2, 3년도 네. 안 갈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네. 네. 네. 단기 뭐 급등주 같은데요. 테마주죠. 네. 감사합니다. 확실한 테마주. 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 많이 감사합니다. 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세종시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신규 투자 한 2, 3년 전에 이런 성견지명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대표님. 네. 실제로 이런 땅을 뭐 아까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땅을 2, 3년 전에 사라고 했을 경우에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림지 땅 과거 형태로 보면 절대 농지 딱 사기 쉽지 이런 땅을 않으셨을 어떻게 것 살지? 같아요. 그죠? 네. 가보면 뭐 논 허허 밭이고 벌판이고, 그죠? 네.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발전 기조가 강하게 작용되고 또 한 네. 가지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게 되면 농림지 땅도 농림지 땅이 아니다. 네. 논 밭이
과거 형태의 논밭이지만 미래 형태로는 상업지 주거지로 바뀔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네. 이렇게 개발 기조가 강하게 이루어질 때는 대토라는 게 또 활발하게 움직여지거든요. 농림지로 계속 묶여 있더라도 대토에 의해서 네네. 땅값 상승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개발되는 땅들은 네.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가격 상승 뭐 절반도 안 온 것 같으니까 네, 충분히 좀 기다려 보신다면은 오랜 시간 가지 않아서 굉장히 또 기쁜 얼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네요. 다음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어떤 점 봐드릴까요? 저희는 네. 저 수원시 장안구 네. 천천동 네, 3호 진독 네, 네, 진덕 아파트 네. 23평형 네.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거고 거주도 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네, 거주 네네. 3년 넘었습니다. 아, 거주하시고 있는 상태고, 네. 네. 어떤 부분 좀 고민하고 계세요? 그 주변에 네. 무슨 개발 호재가 있어서 네. 어떤 상승 효과가 있을 음. 것인지. 네네. 투자와 그래서, 거주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거군요, 지금. 들어가실 당시에도? 네네. 네네네. 그 역도 네. 가깝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궁금해서. 성균관대역에서 도보로도 얼마 안 걸리고요. 교통도 네네. 굉장히 편하고 그 주변에 지금 학교도 굉장히 형성이 잘 돼 있고요. 네네. 분명히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주변에 네. 아파트도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여기만 좀 안 올랐어요. 네. 네네. 그래서 좀 소외받고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부터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싼 아파트는 아니에요. 여기가요. 네네네. 네네. 싼 아파트는 아니지만 네. 앞으로 오를 수 있는 힘이 좀 작용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네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시장보다도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 일부를 좀 풀면서 신개발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더 가까운 쪽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좀 세대는 좀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닥 적은 쪽은 아닙니다. 경기도권에서 네. 500세대가 넘는 세대니까 약 네. 800세대 가까이 되는 그러네요. 세대이기 때문에 네. 또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또 학군 초등학교들이 잘 발달돼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멀리 안 나가셔도 돼요. 이쪽에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다른 데 다 올랐는데 안 올라서 속상했지만 이제부터 오를 거니까 그냥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만약에 수원 쪽으로 아파트를 더 사신다 그러면 그 중에서 손색 없는 지역이다.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셔서 이쪽 수원역 쪽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원역 방향으로. 네네네. 수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다른 데 가라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공기도 너무 좋고요. 네. 학군도 너무 좋고 애들 키우도 너무 좋고. 근데 안 올랐다는 게 흠인데 거주에 불편함은 네네. 없지만, 네. 이제부터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신규 물량이 쏟아지면 신규 물량을 하나 더 잡으세요. 잡으시고 신규 물량. 네네. 그래서 신규 물량을 전세를 놓고 아니면 지금 기존 집을 전세를 놓고 신규 물량 신규 아파트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호가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팔고 가시는 게 아니라 갖고 가시는 쪽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규라고 하시면은 지금 사시고 있는 지역이나 뭐 수원역 쪽 이런 쪽 네네. 보시는 수원역 것이죠? 쪽도 재건축 재개발을 움직여서 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이런 네.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바라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역은 떨어지지만
물론 호가 지정을 지금까지 못 받았지만 떨어지지는 않는 지역이다 여기는. 최대한 하단도 네네네. 좀 지지가 네.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네. 치고 올라가는 이런 힘만 작용될 거니까 네. 팔고 가시는 게 아니라 꼭 갖고 가셔라 이렇게 네.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성수님 앞으로 꽃길만 걸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조금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다 덜어낼 수 있는 좀 시세 나왔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하나를 더 신규로 추가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저희 진단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세요. 저희가 수원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네. 여기가 지금 그 2013년도에 대단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네. 그 지역이 잠깐 미분양이 좀 형성이 13년도에. 됐었거든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2013, 14년까지 잠깐 미분양. 그 미분양 분을 2015년, 16년, 17년, 네, 18년도까지 올해까지 소진이 다 끝나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못 올라왔잖아요. 이제부터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기다리신 분들은 이제 그 혜택을 좀 보실 수 있는 본격적인 시점을 좀 도래할 것 네네,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네. 계신 분들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송병환 대표와 함께 저희 오늘도 부동산 투자 전략 많이 좀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수요일에는 서초구로 갑니다. 세미나가 예정이 돼 있고요. 부산에서는 10월 15일입니다. 1시 반부터 부산 KTX 역사에서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도 참석하셔서 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